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를 포함한 5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도 열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천안 추인을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질병 코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게임 중독 문제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당이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당이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을 했다. 그런 당에는 왜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승민 의원께서 국민을 말씀하시고 헌법 1조를 말씀하시는데요. 네. 국민이나 헌법 1조는 유승민 의원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여태까지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국민에 다가서는 방법이 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새누리당은 국민을 아니면 안중에도 없고 헌법 1조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간다는 것은 네. 그나마 당에서 오랫동안 그 당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네. 저희가 저 사람을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당에서 받아줘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당황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오히려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또 그 국민적인 지지도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요. 네.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거는 실질적인 유승민 의원의 지지자라기보다는 네.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볼 가능성이 그런 거기다가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이즈 마케팅 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지난밤에 이재호 주호영 의원 등 뭐 이 또 여러 사람들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당을 떠난 의원만 모두 11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네. 자, 그럼 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인해서 새누리당 이번 총선에 타격을 좀 받겠습니까? 아, 당연히 뭐 당에 같이 일하시던 분들 그리고 당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치하시던 분들이 나가면 당이 타격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나 뭐 항상 그 공천이 있을 때마다 이런 유력 인사들이 당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당을 흔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성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시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이 어려움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가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헤쳐나가면서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자, 지난밤 늦은 밤에 유승민 의원 탈당 선언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 대구 동구 을에 이재만 후보가 단수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오후에 김무성 당대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네네. 지금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계신데 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김무성 대표가 뭐 당원 당규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당 대표가 정당의 공식 결정을 부인하는 것 같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공천을 선언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리셨는데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당이 어떻게 돼서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당 후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네.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공천 결과에 반발해서 탈당한 분들은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수 있지만은 네. 새누리당 공관위로부터 공천받은 5명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출마 자체가 봉쇄돼 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오히려 당원 대접을 받고 공천받은 분들은 오히려 출마조차 못하게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출해내는 것 이건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당 대표로서는
잘못된 결정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자기 모순 그리고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오후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이 탈당한 의원들에게 이 동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결국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도 안 열겠다. 또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다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럼 지금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네, 제가 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 대표가 유고시에 유고시에.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그 당 대표 대리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 대표 대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다든지 아니면 당 대표가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네. 저기 권한 대행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만 국민들에게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하.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공관위에서 그 5명 후보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에게 공천을 안 준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당으로서 말도 안 이게 되는 거고 당 대표로서도 네. 상당히 잘못을 저지르고 계시는 거죠. 의원님 지금 이제 해법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지금 시간이 오늘 내일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당대표 유고의 조건을 갖출 수 있나요? 그 당 대표가 뭐 해외에 나가 있는 등 네. 당 대표 유고 그 해석의 여지를 이렇게 달아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안 하겠다 그러시고 당 대표가 부산에 나가서 지금 당무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네. 그거는 최고위원들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5명이 무공천이 되는 이런 초유의 사상 네.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그냥 강구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눈 감고 내일까지 기다리진 않을 것이다. 네네. 뭔가 대책을 낼 것이다. 네네. 여러 가지 지금 당원 당규 해석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또 법적인 문제로 갈 위험은 없습니까? 글쎄요, 뭐 법적인 문제를 뭐 사전에 다 검토를 하겠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그 미리 준비를 하고 혹시 당 대표가 이렇게 유고가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당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김무성 대표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에 김무성 대표는 분명히 반대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대표로서 그 여태까지 그 공관위가 한 것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그 토로해서 네.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면피, 반대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 아닐까 네. 추측을 해주셨어요. 네. 자, 이 현재 시점에서요. 아직도 좀 어수선한 과정이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전체적인 새누리당의 공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왕구 공관위원장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공천 아닙니까? 이게 네. 모든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저 더불어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다 마찬가지고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많이 노출되었던 여러 가지 폐해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을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이양구 위원장의 말씀을 네. 실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네.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공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그런 이번에 공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했죠. 최고위원 모두 다 국민 경선을 해서 그 후보가 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가 한두 몇몇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달랐다고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그 원래 주장했던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공천이기 때문에 이양구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공천을 그래도 마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선을 다한 공천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 본선으로 가서는 야당과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뭐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었는데 인천 지역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어요. 네네.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열어놓고 있는데 네네. 자, 지금 이번 최대 격전지가 수도권 경합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 여당의 분리 좀 어떻게 보세요? 여당이 상당히 불리하죠. 네. 이제 야권이 만약에
서로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를 한다면 결국은 야당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정강 정책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미래를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그래서 당을 이렇게 서로 당을 달리하고 또 정강 정책을 달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기합 집산을 계속해서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점수를 줄 것인가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당이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대를 한다면 네.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후보 등록 시작됐는데 의원님 등록하셨어요? 예, 등록했습니다. 아, 하셨군요. 사선에 도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이 최근에 다선 의원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번 도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두 가지 큰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대한 책무가 있고요. 네. 하나는 뭐 4선쯤 되면은 이제 당과 그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선 의원으로서 우리 의정부 한수이북의 중심 도시로서 또 한수이북의 통일의 중심 도시로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좀 큰 그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그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계는 뛰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너무 뭐 경제법을 통과시킵니까? 노동법을 통과시킵니까? 청년 일자리법을 통과시킵니까? 이런 일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데 새누리당의 4선 의원으로서 또 네. 국회 중진 의원으로서 그런 일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네. 자, 지역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요. 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여의도 정치, 국회를 좀 바로잡아야 한다.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